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투자와 공부를 하고 있는 고래가 되고 싶은 아기 고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7년 처음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경험과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전 미국의 공인 회계사로 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자 투자자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환율, 옵션, 선물 등 다양하게 거래해봤고 지금은 암호화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책도 읽어보고 뉴스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투자란 참 어렵고 외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매일 뉴스를 보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차트 분석을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투자는 도박처럼 홀짝 게임일까요? 대학생 때 저는 돈이 많은 투자자나 정보가 많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력과 고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 9월 비트코인은 사기며 결국 터질 거라고 했고 디지털 커런시를 거래하는 직원을 해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거라며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겠습니다.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밀레니얼은 금 투자 대신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며 현재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암호화폐의 가격은 2배 혹은 3배까지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어닉스라는 블록체인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코인인 JPM 코인이 큰 테크 기업에 의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은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걸까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블록체인 관련 일을 위해 JP모건은 어떤 월스트리트 기업보다 많은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르넷 거래 기록에 따르면 JP 모건 시큐리티스 LTD와 모건 스테인리는 33억 원어치의 XB 노트를 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발표를 한 후 그의 회사는 9월 15일 조정장에 XBT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버클레이스 등 많은 회사들 중 JP 모건이 가장 많은 XBT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닌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JP 모건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다음 차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JP 모건이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뉴스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동성이 있거나 또 큰 변동성이 있을 때 뉴스를 내보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많은 화제가 됐던 페이팔을 보시겠습니다. 비어 해리스는 비트코인이 페이맨으로 쓰일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내재 가치가 없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리스는 페이팔의 전 CEO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맥스 랩치는 블록체인 기술은 믿지만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다며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페이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페이팔은 현재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1년 초까지 암호화폐를 260만 개의 상점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이팔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이런 서비스를 내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획하고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할 때 뉴스를 내보낸 건 아닐까요? 다음은 골드만삭스를 보시겠습니다. JP 모건과 비슷하게 골드만삭스는 골드가 비트코인보다 나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서클사는 폴로니엑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략 4,400억 원에 구입합니다. 서클사는 벤처 캐피럴을 통해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피어-투-피어 페이맨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클은 테더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만들어냅니다. 골드만삭스가 정말 암호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서클사와 폴로닉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모으고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투자은행과 회사를 봤으니 마지막으로 인물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18년 비트코인을 공매도하고 싶다고 했고 암호화폐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 이후 돈의 미래는 디지털 커런시라며 하는가 하며 리플사와 코일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도 쓸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앱이 나왔는데요. 벡트를 설립하는 기업은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입니다. ICE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증권 거래소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는 정말 모든 암호화폐가 없어질 거라 생각할까요? 현재에서 과거를 봐서 간단해 보이지만 2017년부터 많은 정보와 큰 변동성, 가짜 뉴스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반의 뉴스를 분석하고 나만의 투자 철학과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은 어떨까요? 기술적 분석은 이전의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 추세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저도 한때 기술적 분석만 공부했을 때가 있었고 덕분에 지금 유용하게 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와 매도 시기를 정할 수 있고 단기 움직임 및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중장기 투자에서 기본적 분석보다 큰 확신을 갖기 힘들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작전, 뉴스 등 외부 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남의 분석을 이해할 수 있고 나만의 프라이스 타겟과 손절 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와 리서치를 통해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원칙과 기준 없이는 매일 나오는 뉴스와 불안전한 심리, 변동성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정했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지난 3년 동안의 거래를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거래도 있었고 어떤 경우 손절해야 할 구간에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자마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잘 익절을 했지만 그 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정해놨던 계획대로 엑스큐트 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었더라면 수익이 났던 많은 거래들도 놓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소개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팩트 기반의 뉴스와 분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가격 예측이나 뇌피셜, 투자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유튜버님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를 모아서 뉴스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영상을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코인 관련된 뉴스를 모으되 더욱더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모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유튜버나 트레이더들의 차트 분석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단 실력 있고 검증된 트레이더 분들의 분석이 시청자들 분들께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아기 고래가 큰 고래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유튜버 활동과 공부 그리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미래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